알립니다. 본 방송에는 영화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 누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두 남자의 잡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만을 듣고 싶으신 분은 7분 20초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직접 광고가 있으며 영화 씹어먹기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영화 씹어먹기 제10회 차이나타운을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이나타운을 보고 온 한국인 세이주입니다. 네, 한국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이나타운을 보고 온 차이나타운을 사실 그 중국 요리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근데 그걸 보고 왔더니 차이나타운이 무서워서 못 가겠는 MC 한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국 요리 중에 뭐 좋아하세요? 전 중국 요리 다 좋아합니다. 전부 다. 근데 그 사실 많이 먹어보지 못했어요. 중국 요리를. 뻔히 많이들 아시는 탕수육, 짜장면, 탕수육, 짬뽕, 그리고 뭐 라조기, 뭐 깐풍기, 뭐 그러니까 닭으로 된 것들이 있고요, 돼지로 된 것들이 있고요, 소로 된 것도 있는데 소는 사실 잘 안 써요, 중국 요리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새우나 해산물로 된 것들 있잖아요. 깐쇼새우 같은. 네, 깐쇼새우 정도는 굉장히 대중적인데 그렇게 중국 요리 보면 생선이 통으로 들어가고 막 통으로 튀겨갖고 위에다가 이렇게 막 소스 뿌리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사실 일반 사람들이 많이 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도 있고, 사실 또 더 들어가면요 더 많아요. 보면은 이 오늘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영화, 거기서도 이제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 있는 음식들 중에서 사실은 많이 못 접해본 음식들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요리 좀 중에서. 그래서 중국 요리 엄청 종류가 많죠. 그렇죠. 메뉴도 그러니까 뭐 세계 몇 대 음식에 중국에 껴있다 그러잖아요. 흔히 아는 중국 요리와 우리가 중식집에서 먹는 중국 요리가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죠. 다른 거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중국 요리는 대부분 그 큰 볼에서 튀기고 볶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냥 그 냄새만 맡아서 좀 맛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 미여기 씨가 또 참여를 못하셔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미여기 씨가 개인적인 사정인 건지 아니면 저게 뭐냐 하기 싫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저희 방송이 이제 10회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10회를 딱 이제 두 자릿수가 됐습니다. 네, 10회를 딱 해보니까 얘네들하고는 미래가 없겠다. 네, 요렇게 생각하셔서 그럴 수도 있죠. 슬슬 이제 발을 빼시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도 조금 해봤어요. 네, 뭐 우스갯소리고요. 뭐 그 미여기 씨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해서 또 오늘 또 칙칙하게 남자 둘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제가 보기엔 미여기 씨의 참여가 이렇게 구멍이 뻥뻥 날 때마다 메꿀 그 아리따운 여자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군요. 물론 저에겐 아리따운 여자분이 제 여자친구밖에 없지만 목소리가 아리따운 분도 뭐 찾아서 이렇게 참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세이주 씨는 한 주 동안 참 많은 댓글들을 읽고 멘붕이 오셨나 봐요. 아니, 멘붕이 온 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응답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히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 또 오히려 좋더라고요. 무관심이었고 지금까지 저희들 좀 이렇게 무관심의 대상이었다가 어벤져스 이후로 좀 관심의 대상이 된 것 같아서 전 나름대로 굉장히 기쁘고요. 저도 상당히 몇 좋았어요. 개 글을 이제 세이주 씨가 링크를 해주셔서 봤는데 기본적으로 안 좋은 평가의 글들이 꽤 있던데 되게 고마웠어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받은 저에 대한 글들은 대부분 목소리 짜증난다, 뭐 아니면 못생겼다, 뭐 재수없다, 뭐 늙었다, 뭐 그런 좀 어이없는 댓글들 있잖아요. 그리고
병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렇게 짧고 강한 임팩트를 갖고 있는 그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댓글을 안 읽게 됐거든요. 예전에도 그 저희가 소셜 포비아 얘기할 때 제가 이제 댓글을 안 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지금도 사실 댓글은 읽지 않아요. 갖고 했는데 이렇게 저희들을 걱정해 주시는 글들은 맞아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읽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못하거나 잘못 전달해 드린 거에 대해서 정정을 요청하시거나 네네네. 이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얘기들이신 거지 이게 뭐 악플이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흉을 보시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랑을 좀 더 많이 받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의 크나큰 애정과 관심 감사드립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하나 하자면 뭐 저에 대한 글 중에서는 뭐 MC 너무 공부 안 하고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글들이 좀 있던데 사실 공부를 안 하고 온 게 맞습니다. 저는 왜냐면 그 저희가 처음 이 팟캐스트 컨셉을 잡을 때 그 영화를 보고 우리가 수다를 떨잖아요. 사람들이 영화 보고 나서 막 특히 극장 나면서 막 야 누구 멋지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되게 평범한 얘기들을 팟캐스트로 담아보는 거 어떨까 이게 사실 저희들의 컨셉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부를 한다기보단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수다를 떤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뭐 안 한 거는 좀 맞아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 정보를 전달해줄 전문가 한 명과 그리고 영화를 좀 많이 보는 사람 한 명 그리고 정말 일반인 영화를 자주 안 보더라도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에서 3명을 구성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진짜 전문가 분들에게 요청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다 거절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되다 보니까 좀 영화를 많이 보는 입장에 서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입장이 돼버렸고 MC 씨가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 입장 이게 된 거라서 공부를 해오거나 자료 조사를 많이 해야 되는 거는 제가 해야 될 건데 제가 이제 그게 많이 부족해서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세이주 씨가 앞으로 공부를 뭐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그런 충고가 좋게 저희한테 다가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많이 또 앞으로도 많이 댓글과 사랑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로맨틱 멜로디 초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화 씹어먹기를 듣고 계십니다. 그럼 본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한 줄거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하철 캐비넷 10번 캐비넷에 아기가 버려집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노숙자들이 이제 키우다가 그 나쁜 사람이 이제 잡아서 이제 팔아요. 근데 팔게 된 게 이제 김혜수 씨한테 이제 팔게 됩니다. 이제 근데 거기는 이제 좀 이렇게 약간 나쁜 일을 하는 사채업자. 거기서 자라면서 그 김혜수 씨의 일을 또 함께 그래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담고 있어요. 그 뒤에까지 얘기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영화를 본 스포가 되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잖아요. 다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다 말하잖아요. 하지만 그 뒤에 얘기는 얘기하면서 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이게 개봉 전에 촬영 당시에 원래 제목은 코인 로커 걸이었대요. 근데 이제 개봉하면서 차이나타운으로 변경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와닿기는 코인 로커 걸이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저는 솔직히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이 제목 허락해 줬을까? 이런 의문점도 좀 생겼어요. 너무 우범지대처럼. 완전 우범지대이고 정말 쓰레기처럼 표현을 해놨잖아요. 근데 인천 차이나타운에 그 수많은 상업단지 그리고 차이나타운 그 상업 그런 연합회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상권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상인들이 모여서 이제 뭐 조직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거를 냅둘 수가 없는 사실 제목이긴 해요. 사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진짜 코인 라커 걸이 훨씬 맞는 제목이라는 생각도 저도 좀 드네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렇게 저한테는 충격적인 영화여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끝을 달리는 영화를 안 좋아하거든요. 안 봐요. 그러고 사실 아마 이번에 저희 영화 씹어먹기 아니었으면 안 봤을 영화거든요. 저한테는.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끝까지 간다 같은 영화들이라든가. 끝까지 간다는 재밌잖아요. 그거는 이제 느와르 장르가 아니니까 그거는. 느와르 중에서 그러면은 그 달콤한 인생이라든가 신세계 같은. 신세계 정말 싫어하는 영화 중에 하나고요. 그래요? 신세계 정말 싫어하고요. 그리고 달콤한 인생은 그나마 멋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건 조금 주인공이 로맨틱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로맨틱해서. 성공적인 로맨틱을. 그러니까요. 네. 주인공 좀 거기서도 로맨틱해요. 보면. 맞아요. 그 사랑하는 여인을 예, 위해서. 그래서 그거는 좀 그냥 영화답다라는 느낌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고 신세계 이런 거 안 좋아하고요. 일단 전 조폭이 나오면 싫어해요. 일단 조폭이 없는 영화를 좋아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뭐 제가 먼저 생각한 걸 말하기 전에 재밌는 일을 얘기해드릴게요. 영화가 이제 딱 끝났어요. 딱 끝나갖고 자막에 딱 검은 화면에 김에서 딱 마지막에 뜰 거예요 아마. 예. 그리고 자막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옆에 있던 남자가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옆자리에 있는 남자가 뻘떡 일어나면서 이런 쓰레기가 채워간다 라고 일어난 거예요. 그럼 제가 얘기한 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사람이 이런 쓰레기가 출연하가 있나라고 하기 전에 그 자막이 빡 올라가자마자 저 여자친구랑 같이 봤거든요. 네. 여자친구한테 진짜 병신 같은 영화다. 옆에 앉은 바로 옆에 있는 남자와 저와 한 명은 쓰레기 같은 영화라고 그러고 한 명은 병신 같은 영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감독님은 검색을 했어요. 이분이 어떤 것들 좋아하나. 보니까 이제 사이코메트리라는 거를 각본을 하셨고요. 손만 닿으면 뭐 과거를 알 수 있는 시내 21에서 이제 한 줄 평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박평식 씨가 되게 유명하시거든요. 악플 달기로. 그분 악플러라고. 네. 뭐라고 써 있냐면요. 저 빵 터졌어요. 이것 때문에 빵 터졌는데 소재를 말아먹은 각본 김종철 씨께서 쓰셨네요. 김종철 씨가 제가 영화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이제 우스갯소리로 많이 노는 사이트 중에 익스트림 무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주인장이세요. 영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박평식 씨 진짜 이분은 악플러예요. 되게 좋아하는데 사이코메트리가 그 전문가 평론가 평점이 3점 몇이에요. 3점 몇이란 거는 영화계에선 거의 10점 만점이니까. 네, 영화계에서는 거의 옥보단 수준인 거거든요. 그것도 옥보단 그 3D. 그 원은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옥보단 3D가 그렇게 평점이 좋아요? 더 낮나요? 그렇지 않아요? 3점대, 2점대는 거의 없어요 영화들이. 그래요? 원래 3점대가 이제 제일 낮다고 보는데 이게 3점대가 나왔고요. 이제 이분이 연출을 동시에 한 작품이 이제 보니까 시나리오 가이드라는 작품이 있고 이걸 상을 받았더라고요. 25분짜리 영화인데. 그건 몰랐어요. 그러니까 각본 연출 다 했어요. 이게 첫 상업 영화인 거지. 25분짜리 영화를 작년에 2013년도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상도 받았고. 상이 무슨 상이냐면요. 대전 독립영화제 인기상 받았네요. 7회. 네. 이걸 받고 이 차이나타운을 들어갈 수 있었던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분이 이런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색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시나리오 가이드라는 영화랑 그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25분짜리 이거 어디서 구하는 줄 몰라서 검색을 많이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고편처럼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 나온 것만 봤거든요. 그런 거 있나요? 네, 하이라이트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네가 죽였니? 왜 죽였니? 그때 여고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고생이? 그냥 남자가 얘기하니까 여고생이 그냥 심심해서 죽였어. 딱 보니까 그 대사만 봐도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딱 좀 약간 느낌이 오더라고요. 가서 어디서 보여야 되는지 몰라갖고 그 단편을 만들 때의 마음가짐과 그리고 30분짜리 중편 30분 이상의 중편을 만들 때와 그리고 1시간 이상의 장편을 만들 때 이 감독이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 상당히 달라요. 네네. 그래가지고 단편 같은 경우는 정말 단편적인 이야기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렇죠. 누구나 쉽게. 주제의식만 뚜렷하게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중편이 넘어가게 되면 이 호흡이 되게 중요해져요. 네네. 근데 이 호흡을 장편에 했을 때 어떻게 이끄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시나리오가 이상해도 호흡을 잘 이끌어가면 영화 자체가 볼만하고 그럭저럭 괜찮아져요. 네네. 근데 시나리오도 괜찮고 이 호흡을 정말 잘 이끄시는 분들은 정말 거장이 되는 거죠. 연기력에 대한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 영화는 이 감독님에 대한 거는 이제 제가
분명히 이 감독님이 이런 장르를 좋아할 것 같아서 한번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거고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영화는 특히 그 유명 배우 때문에 맞아요. 그 감독님이 약간 가려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 이제 저희 영화 시험업계에서는 감독님 먼저 진짜 설명을 좀 해드렸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진짜 얘기로 들어와서 이제 김혜수 씨와 이 김고은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김고은 씨와 김혜수 씨의 연기력이 정말 돋보였던 영화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감독님의 연출력 때문에 김고은 씨와 그 김혜수 씨가 많이 묻힌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았어요. 네네네. 특히 김혜수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시나리오상이나 아니면은 편집할 때 뭐 그럴 적에 김혜수 씨의 많은 감정선 부분들이 알려져 나간 게 아닌가 그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평이한 연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뭐 그렇게 뭐 감정이 이렇게 울컥하는 것 장면도 없고 일반적으로 계속 시작부터 끝까지 되게 무덤덤한 느낌으로 연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서는 감정이 흔들리거나 하는 장면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네네. 자기 어머니를 죽였다고 하면서 얘기할 때, 네네네. 뭐 그럴 때도 잠깐 얘기 나오고 김고은이 자기를 죽이러 왔을 때 빨리 해라라는 식의 대사를 할 때도 약간 그런 흔들림이 보이긴 하는데 이게 너무 편집이 된 거든가 아니면 김혜수 씨가 정말 안이하게 연기를 하든 거든가 너무 평이한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그러면 일단은 세이주 씨는 그 김혜수 씨의 연기가 과거의 그녀의 연기들보다는 좀 덜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랬다기보다 너무 잘했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서 연출적인 면에서 조금 더 끌어내거나 그 살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편집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촬영 현장에서 연기 디렉팅이라 그러죠. 요구 조건을 이렇게 얘기를 해서 흔들리거나 그런 감정 표현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졌더라고요. 그 영화는 특히 이제 잘라서 찍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제 촬영 당시는 앞뒤가 굉장히 뒤죽박죽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연기자가 그 연기의 흐름을 알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충분한 설명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많이 부족한 거예요. 네, 이번에는 좀 많이 부족한 느낌도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저는 솔직히 김고은 씨에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김고은 씨도 똑같이 느끼는 게 김고은 씨는 캐릭터가 문제가 있어요. 아니 사채업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앞부분에 잔혹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비타고백 같은 거 입에 물리고 팍 치고 하는 그런 되게 잔혹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남자 한 명한테 푹 빠져가지고 스파게티 먹자고 하고 여기 상처난 데다가 연고함 발라준다고 사랑에 빠지고 아니 뭐 여자니까. 아니 그러고 나서 잠깐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와가지고 영화 보자고 하니까 영화를 보러 가요? 전 그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잖아요. 오늘까지 안 보면 뭐 20만 원 날리는 거랑 어쩐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돈이 있으면 제가 만약에 김고은 씨 역할이었으면은 저는 화를 냈을 것 같아요. 돈갚으라고. 그러니까요. 네가 그 이거 개콘에 나오잖아요. 네가 이거 볼 때 네가 이거 할 돈 있으면 돈을 갚으라고. 당장 팔아서 돈을 갚을 수 있는데 이거 뭐 하는 것이냐고. 저 오히려 화를 냈을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지금 그런 이야기는요. 너무 많아서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 남자도 사채업자 돈 받으러 온 여자한테 아무리 이쁘장이 생기고 자기 스타일이라고 하더라도 데이트 신청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고. 이상하죠. 그러니까 김고은 씨 연기를 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 캐릭터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반 이후도 보면 김고은 씨가 주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장면들은 탈출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다 누군가 뭔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들인 거고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김고은 씨의 연기에서 딱 한 가지만 엄청난 임팩트를 저한테 안겨줬거든요. 뭔가요? 맨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어머니가 한 것을 따라 하잖아요. 이거 했던 거. 술잔 하는. 전 솔직히 상영회 그 연기자들끼리 보잖아요. 이걸 첫 번째로 제작자들과 연기자들 이제 먼저 기술 시사 같은 걸 하시죠. 기술 시사 했을 때 그 마지막 장면을 보고 이렇게 대사했을 것 같아요. 감독님 저 마지막 장면만 빼주면 안 돼요? 저것만 좀 빼주면 안 돼요? 저는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너무 세게 들었어요. 진짜 그 마지막 발연기란 저는 솔직히 제가 어디서 숨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창피해서 그 장면이 와 저런 장면을 만들 수가 있지 어떻게? 감독이 진짜 저런 거를 진짜 넣고 싶긴 했는데 덜 익은 거를 방법이 없으니까 밀어넣는 느낌? 그게 또 순서도 틀렸어요.
새끼손가락으로 술잔을 튕겨낸 다음에 네. 원래 김혜수 씨는 남은 술을 뿌렸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따라서 마셨어요. 다시 다른 장면은 안 나왔는데 다 뿌려서 없는 술잔을 그 다음 잔에 그 다음 컷에서 마셔요. 근데 여기서 김고은 씨는 뿌린 다음에 그 잔을 마셔요. 뿌리진 않아요. 물론 집이라서 안 뿌릴 수 있겠지만 순서도 틀렸고 그리고 김고은 씨가 제가 보기에는 여기 다 잘했는데 너무 소녀예요. 그게 진짜 잔혹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으면 그리고 그렇게 자랐으면 더 남성적일 수 있을 텐데 아니요 저는 솔직히 너무 수줍어하고 제 의견은요 예. 어쨌든 여배우를 섭외해다가 그 역할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감독 입장에서 예. 그리고 그렇게 이가 됐기 때문에 이 영화가 특별한 영화가 된 거고요. 맞아요. 그러면 배우를 뽑아야 되는데 저는 김고은 씨밖에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전 솔직히 왜냐면 지금 이 역할은요 너무 예뻐도 안 돼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최후에 선택한 게 그 쌍꺼풀 없는 눈을 선택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봐요. 저는 쌍꺼풀 없는 눈이 좀 싸가지 없게 보인다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나 쌍꺼풀 수술하고 싶다라는 여자분인데 대부분 저한테 고민 상담할 때 보인다라는 식으로 내가 세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싸가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너 어떻게 눈을 그렇게 떠? 이런 얘기. 자기는 그냥 자기가 온화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왜 눈을 그렇게 뜨냐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대요. 그래서 박성웅 씨 같은 분이 그러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쌍꺼풀 없는 눈을 선택한 게 이제 최후의 이 감독의 선택이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더 아무리 제가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그거를 소화할 캐릭터가 없어요. 만약에 그거를 손예진 씨가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아니죠. 손예진 씨는 제가 보기에는 딱 작업의 정석에 나오는 모습이 정확하거든요. 안 되죠. 근데 그분은 있어요. 하지원 씨가 나이가 어리시다면 예전에 아니에요. 가위 나왔을 때 그런 솔직히 느낌의 하지원 씨라면 가위요? 예. 가위 공포 영화인가요? 예. 거기서는 되게 강력하게 나오시거든요. 저는 그 하지원 씨 좀 센 역할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액션 근데 뭐 제7광구 뭐 이런 거 보면 이 사람도 아니다라는 느낌이 좀 그분은 근래 필모그래피는 네. 본인도 아실 거예요. 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좋은 작품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김고은 씨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김고은 씨의 연기력 지적보단 사실 이분도 좀 갈피를 이 사람의 맞아요. 감정의 갈피를 못 잡는 이유가 그 상황이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자기도 했기 때문에라고 하는데 이거를 개연성이라고 하나요? 뭔가 그럴 것 같아야 이 사람도 연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에서 좀 많았던 것 같은 제 입장에선. 제 생각에는 뭐뭐 있었을까요? 제 생각엔 이거를 정리한다고 치면 전부 다 그 남자가 죽는 장면을 네. 초반 10분에서 20분 내에 정리를 했어야 한다고 봐요. 차라리. 예. 그래서 그런 과거가 있는 김고은 씨의 그러니까 일령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했으면 그 뒤에 흔들리거나 뭐 하더라도 그게 타당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첫사랑인 거잖아요. 네. 김고은 씨의 그렇죠. 첫 감정을 나타내는 첫사랑. 거기서 너무 흔들려니까 네. 이게 영화 자체가 이상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일 어이가 없었던 부분들을 설명하자면 칼을 들고 너무 활개를 칩니다. 칼 들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 봤어요? 칼을 접어서 갖고 다니지 않았나요? 종이에 넣기도 했는데 어쨌든 누가 봐도 칼이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 칼을 플라잉 나이프 들고 김고 씨는 플라잉 나이프를 들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그 우비 쓰고요. 예. 아파트 현관에서 이렇게 동생은 막 이렇게 휘두르고 있죠. 예. 맞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지하 주차장에 CCTV 쫙 깔려 있잖아요. 예. 그게 시대적 배경이 아이폰 3GS 때였다고 해도 깔려 있거든요. 그렇죠. CCTV는 정말 90년대부터 이제 깔리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거기서 지하 주차장에서 막 이렇게 촉촉촉 피가 다 경찰이 나오질 않아. 아니 뭐 없어요. 그냥 무법천지야. 완전 무법천지. 그 영화를 본 외국 사람들은 야 갱들은 한국 가자. 야 한국이 최고다. 막 이러겠어요. 그냥 모든 것을 노출된 데서 다 해버리니까 맞아요.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아니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요. 제 생각엔 이렇게 좀 더 으슥한 장소를 더 생각해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좀 더 자극적으로 보여주려면 저는 그냥 너무 대놓고 막 하니까 막 그리고 마지막에 막 그랜저 나오는 장면에서는 자동차 뒤에서 막 거기서는 막 그 안산 그 공룡 화석지 거기 있잖아요. 거기 주로 이제 저희 뮤직비디오 찍을 때 많이 찍는 갈대에서 거기서 막 사람 막 총으로 막 그 장총으로 쏘고 있으니 이 참
거기 옆에서 사람들이 연인들 사진 찍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 참 저는 제작비가 정말 적게 들였다고 해요. 25억으로 영화를 한 편을 다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감독님 검색하다가 저도 알아낸 정보인데 평균 우리나라 영화 제작비가 40억이라고 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25억으로 그걸 다 해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대놓고 아무 장소에서 찍은 것 같아요. 그냥 이게 그거를 좀 더 세트를 짓고 시나리오상에서는 한적한 뭐 이런 식이었겠죠. 그랬겠죠. 네. 근데 세트를 지을 돈을 아끼고 네.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 공간이 우리 집 주차장, 우리 집 현관, 그리고 그 사람들 많이 가는 이제 공원 뭐 이런 식으로. 공원 이렇게 돼버린 느낌이 약간 들었어요. 그래서 아쉽더라고요. 네. 자동차 트렁크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게 범죄가 많았기 때문에 자동차 트렁크 안에 네. 비상 스위치가 있어요. 네, 문 여는 스위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김고은 씨가 거기 실제였다면 거기서 네. 버튼을 하나 딱 눌렀으면 아니죠. 그 차량은 그거가 범규가 나오기 전 차량일 거예요. 그래서 옛날 구형 그랜저를 썼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가? 보기엔. 그게 이제 법령이 네, 꼭 그걸 해야 된다라는 생긴 지가 뒤어서 제가 그 구형 그랜저인 이유가 그 개연성 때문에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타당성이 있네요. 네네네네. 그래서 굳이 차량이 갑자기 옛날 차량이 나온 게 배경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아이폰 3GS 나왔는데 아이폰 4일지도 모르는? 그러면 뭐 시대적 배경으로 하면 2009년에서 20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이 중에 하나인데 굳이 구형 그랜저가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을 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거는 이제 트렁크에 벨이 여는 스위치가 없는 그 차량을 썼다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 부분은요 제가 정보가 이건 너무 없어서 저희한테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메일을 좀 부탁드리는데 마약을 하잖아요. 그 네. 빨간 머리라고 해야 송이라고 되나? 네, 송이라는 그 언니인가 동생인가 하는 그 여자분, 그분이 이제 마약을 하는데 분명히 주사 마약을 했거든요. 김고은 대사로 얘한테 떨을 주지 마라 이러거든요. 근데 떨은 제가 알기로는 대마초를 칭하는 게 떨이에요. 피우는 거. 그래요? 네. 피우는 거가 떨이고 보통 주사는 뽕이라고 하죠. 네, 주사도 그 주사 넣는 방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 자, 이게 정보가 제가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옛날 영화들을 본 것들을 지금 기본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옛날 영화, 그 영국 영화인데 그 마약하는 애들 얘기가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참 재밌게 봤는데 사실 그 주사로 하는 마약은 이게 되게 번거로운 이유가 뭐냐면 원래 그냥 주사로 액체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녹여서 고체로 돼 있는 거를 숟가락으로 불 지펴서 녹여서 그걸 주사로 빨아들인 다음에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주사를 넣는 장면도 솔직히 좀 어설펐고 이게 만약에 우유 주사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 그러죠? 프로포폴. 그런 거면 또 말이 안 되는 게 그것도 잠드는 거라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무슨 마약을 쓰고 싶었던 거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거기서 하는 대사에서 얘 떨 주지 마라 이것만 안 했어도 뽕 주지 마라라고 하던가 마약 주지 마라든가. 근데 마약이란 건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 감독도 뭔가 전문 용어를 하고 싶었는데 또 일단 하자마자 또 아닌데? 뭐지? 주로 주사 마약은 저도 영화에서 본 거지만 작대기 정도로 부르지 않나요? 작대기 모르겠어요. 그래요? 저는 뽕 뭐 이 정도? 그 마약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뭐 코카인, 되게, 헤로인 뭐 일단 코로 들이마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겠고요. 그게 코카인이죠, 그게. 네, 그 코로 들이마시는 그것도 똑같이 녹여서 주사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게 어떤 같은 거예요? 네, 같은 건데요. 그 왜 그러냐면요, 코로 빨아들이면요 몸에 흡수가 더디잖아요. 예.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데 혈관에다 주사를 해버리면요, 그렇죠. 넣자마자 바로 번쩍합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그 귀찮은 방법을 해갖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원래 코로 하고 이걸로 하고 그 외의 것들은 뭐 이제 뭐 피우는 것들은 이제 뭐 대마 같은. 네, 대마 같은 건데 그 대마 피우는 것도 어떻게 또 하냐면요, 거기에 그냥 일반 코로 마시는 가루들 종류들을 섞어서 또 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근데 거기서는 너무 그게 약쟁이가 좀 그러네요. 그렇게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너무 거기에 대한 전문성도 너무 없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중이병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진짜로 보이질 않고 맞아요. 네.
약간 중이병 환자들이 다 모여서 그 조폭 흉내 내지 뭐 이렇게 그런 저런 거 하는 느낌으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 특히 이제 차이나타운의 그 남자의 아들 고경표 씨. 예, 그 사람의 아니요 그 아들 말고 그 패거리 있는 아들 있잖아요 저쪽에. 그러니까 그 고경표 고경표 씨 씨예요. 치도 역할로 나왔다. 네네. 그분들 밑에 있는 애들 보면 이렇게 힙합 스타일로 옷을 네, 맞아요. 있잖아요. 정장도 있고 힙합도 있고. 저것도 너무 웃긴 거예요. 아 요즘 애들은 힙합 속 입나? 막 이 생각도 들고. 뭐 차이나타운 쪽은 그럴 수 있죠. 너무 패셔너블해서 좀 깜짝 놀란 케이스도 있고요. 고경표 씨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 고경표 씨가 이제 엄마 그 김혜수 씨한테 엄마를 향해서 말하는 것 중에 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묻는 장면이 있어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가족인데 엄마의 딸을 그렇게 죽일 수 있어요? 라는 의미로 들으셨죠? 근데 그게 이제 팔려가는 애들 아니었어요? 죽는 게 아니고? 왜냐면 거기 팔려가면 이제 인생이 정말 끝난다는 거를 이제 아니까 왜 딸을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쵸. 그러니까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라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김혜수 씨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딸을 아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당신이 아꼈던 조직원인 것은 알겠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엄마의 방식이라면 실수하는 순간 죽여야 되는데 왜 죽이지 않고 얘는 살려도? 라는 의미래요. 아 오히려 왜 살려서 저쪽으로 보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라는 거는 내가 그랬으면 당장 죽였을 거잖아. 얘는 왜 살려줘? 난 이해가 안 되네? 이거였던 거예요. 그 증거로 얘는 실수 하나 했다고 말실수 하나 했다고 바로 죽여버리잖아요. 아니면 이건 어떨까요? 오히려 죽이는 게 이쪽 세상에선 잘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살려두는 게 이 남은 인생을 지옥에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고 오히려 이쪽 세계 사람들은 그걸 이제 강아지 죽이는 장면에서 나오잖아요. 왜 안 도와주냐고 그러잖아요. 왜 맞아요. 빨리 죽여서 도와줘야지 왜 저렇게 낑낑거리게 냅두냐. 이런 대사를 한 거 보면 이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죽이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들은 쟤 죽이는 게 도와주는 거고 저렇게 되면 정말 끄끔치가 계속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학대받으면서 왜 그렇게까지 해라는 건 좀 빨리 죽여주지 그냥.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또. 근데 김혜수 씨가 아무래도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뭐 감독님과 상의도 하고 그리고 이 고경표 씨와 얘기할 때도 어떤 의미의 대사냐 나 그래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면은 전혀 다른 의미로 관객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복선의 대사들은요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게 있나요? 어디가 있냐면요. 파스타 만드는 애를 죽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하고 어떻게 해라고 하잖아요. 그때 신체 뜨는 분 신체를 뜨는 분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거는 맞아요. 나쁜 전례를 만들 수 있어 라고 하잖아요. 나쁜 전례? 원래는 그 당시에는 그 가서 애도 같이 이제 분해를 해 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의사라 해야 되나? 그 분해하시는 분이 그걸 못하게 막았던 거죠. 그리고 애가 그 남자가 와서 막아주잖아요. 그 다음 장면이 이제 그 끌려가는 배로 옮겨 타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그 뒤에서 이제 설왕설래 돼서 한 거지. 만약 그 남자가 나타나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분해됐을 거란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지금 컨테이너 박스 배로 나간다는 얘기 나와서 한 얘기인데 김고은 씨가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으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제목이 코인 넣고 거릴 시절. 그러니까 극장 개봉 버전이 아니고 아직 미개봉 버전일 때에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어릴 적에 코인 로커에 갇혀있던 기억이 있어서 폐쇄공포증이 있다고. 그리고 저기 그 여행 가방에 담겨서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걸 싫어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에 갇혀있을 적에 딱 깨어나자마자 걔가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그게 약 때문 같은 게 아니고 그 갇혀있다는 그 감박관념 때문에 더 이렇게 움직인 거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건 또 잘 생각을 해서 또 이거는 장면을 없애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나는 폐쇄공포증이 있어. 이 대사 하나를 없애는으로 인해서 다른 의미로 생각될 수 있게 그것도 좋은 방향으로 되는 건데 그렇죠. 아까 말했던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복선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되게 좋았던 복선인 것 같긴 한데 그 처음에 일령이를 보고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쟤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자막으로 번역이 안 나왔는데 김혜수 씨가 워더 하이즈 그런단 말이에요. 내 딸이야 하죠.
그게 내 딸이라는 의미가 아니래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저 중국말을 몰라서 이게 무슨 말인지 예. 모르겠어요. 근데 김혜수 씨가 인터뷰에서 하는 말인데 네. 나의 후임.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내 뒷세대를 오롯이 짊어질 내 아이. 이런 뜻이래요. 워더 하이즈 맞아요? 워더 하이즈. 워더 하이즈. 네, 워더 하이즈. 요즘에요. 이거 잘 돼 있어요. 구글 번역기가 되게 짱이에요. 하여튼 그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워더 하이즈. 내 그러니까요. 아이네. 내 아이. 예. 우리 위원장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언어를 다 알고 계세요. 전 세계 언어를. 내 아이. 네. 근데 그게 이제 탄생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 뒤를 이을 내 후계자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그러니까 그 문맥상의 뜻이 그러니까 내 자식이야가 아니고 내 후계자야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게 복선이 돼서 자기 후계자가 된 거잖아요. 자, 복선이 돼서 후계자 됐는데 그 제가 많은 댓글들을 읽으니까 뭐 그럼 김혜수 씨가 걔를 후계자를 만들려고 막 이렇게 해서 한 거야?라고 얘기를. 그건 전혀 아니죠.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보내려고 그랬잖아요. 세이주 씨가 그 영화에 대해서 각본에 대해서 되게 좋은 말씀 하나 해주셨는데 예전에 우연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 좋은데 우연으로 해결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애니메이션 회사 픽사의 시나리오 쓰는 조언 중에 있던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복선은 내 아이 해결될 거리를 주는 내 아이고 내 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복선 또 하나 있는 게 엄마도 엄마가 있었어라고 했더니 내가 죽였어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결국 자기가 엄마를 죽이고 자기가 후계자가 됐다는 얘기를 거기서 한 거고 그런 셈인 거죠. 얘도 너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어떻게 좀 깔고 간 거고 너도 날 죽여야 내 후계자가 될 수 있어라는 걸 해준 건데 이게 우연으로 그게 그 상황이 벌어져요. 맞아요. 이게 김혜수가 그렇게 작전을 해서 이렇게 하면 차라리 그냥 그나마 좀 난데 우연으로 이게 얘가 탈출하고 하면서 결국 찾아오게 하는데 이거를 과연 걔가 탈출할 걸 알고 거기 보냈겠냐고요. 최종적으로 김고은 씨를 정말 열받게 했던 총을 들었던 그 형사는 김고은 씨가 보낸 게 또 아니었잖아요. 고경포가 보낸 거였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을 처리하고 나서 김고은 씨가 그 일령이 한 행동이 뭐냐면 차를 두고 걸어가요. 아니 그 먼 곳에 있었으면서 차를 타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차 운전 잘한다며. 잘하잖아. 출근 잘하죠. 왜 걸어가? 그거 왠지 없어? 아세요? 왠지 왜요? 아세요? 수동은 못 무나? 그게 아니고 이 장면과 연결시키려다가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뭐냐면 애들을 한 명씩 내려놓고 걸어오게 하잖아요. 네. 처음에. 그 걸어와서 도착하면 거기서 짜장면을 먹고 있고 야 얘네 한 그릇 더 시켜줘야라고 해요. 그러네요. 그거랑 연결시키려고 걔를 거기까지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스토리가 왜 걸어가가 안 되고 당연히 걸어가야지라고 내용을 만들어 놓고 했더니 우와 예전에 거기랑 그 느낌이랑 딱 맞아떨어지네 이게 돼야 되는데 쟤 왜 걸어가라고 하게 만들면 결국 과거가 붙어도 그렇게 멋있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다른 캐릭터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봐요. 일단 첫 번째로 그 파스타 만드는 친구. 저는 그 사람은 없어야 한다고 봐요. 그게 도대체 걔가 영화를 다 망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고경표 씨도 연기 잘했고 김고은 씨도 연기 잘했고 김혜수 씨도 연기 잘했고 다 괜찮았어요. 연기들은 정말 다 잘했다고 봐요. 솔직히 말 그 파스타 남자도 연기는 잘한 것 같아. 연기는 근데 잘한 것 같아. 인물 자체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인물이 좀 생뚱맞은 인물이죠. 많이 생뚱맞죠. 지나치게 밝아 애가. 그거 느낌 아세요?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어린 시절을 잘 지낸 편이 아니에요. 뭐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가수가 됐거든요. 그 수많은 우여곡절 과정에서 제가 진짜 많이 들은 얘기가 넌 항상 웃고 있는데 왜 울고 있는 것 같냐? 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그 정말 친한 사람들 그거 알거든요. 그쵸. 그 느낌이 광대 같은 게, 느낌에. 그 느낌이 딱 있어요. 근데 쟤는 그냥 밝아. 그러니까요. 밝아. 그냥 밝아. 이게 너무 희망에 벅차 있어요, 얘가. 막 너무 역할을 그렇게 간 것 같아. 너무 저쪽으로. 죽을 때까지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라든가 자신의 처제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얘는. 없어요. 그냥 잠깐 나오는 게 그 술 먹으면서 잠깐 얘기한 게 끝인데 또 하나는 그 여자를 왜 꼬시고 싶었을까? 주인공을. 사채업자가 여자가 없었나? 같은 나이 때 여자가? 다 남자가 와서 우락부락하는 사람 와가지고 막 때려부시는 거 있었지. 이분 어때요? 삼촌인가요? 형인가요? 오빠인가요? 가족 중에 남자 한 명 있잖아요. 그 파스타 만든 친구를 작업한다니까 갑자기 달려가잖아요. 눈치를 챘다는 것처럼. 그쵸? 근데 전혀 눈치채는 장면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또 복선이 너무 없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찍어놓고 편집을 했는지. 제가 보기에는 편집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김혜수 씨가 엄마 역할이 일령이 그 남자한테 마음이 있다거나 네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뉘앙스를 느꼈던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네네. 딱 느낄 수 있는 게 갑자기 드레스를 입은 건데 네네. 드레스 입은 거는 작업을 하는 그 당일 그 순간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최소한 그 다음 날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네. 단지 그냥 수금을 갔는데 늦게 와? 이거 갖고 그렇게까지 갈 수 있었을 수 있겠지만 물론 여자의 감이라는 건 무서우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까지 한 건 좀 비약인 것 같아요. 걔가 그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말 영화상으로 많이 편집이 된 거지만 네네, 그렇죠. 다른 애들한테도 가가지고 수금을 하고 다 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좀 늦을 수 있죠. 그리고 오히려 연락이 안 되면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뭐 일반적인 가족이 아니니까. 자, 그 오빠는 그래서 그렇게 생뚱맞게 쫓아가는 그런 캐릭터가 됐어요. 네, 하지만 이분도 연기 정말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목소리 톤도 너무 좋고 그 표정도 딱 살아있더라고요. 우곤역, 예, 네. 예. 그 연기하시는 분 이름이 뭐죠? 엄태구 씨네요. 네네. 이분 진짜 표정도 살아있고 되게 그러니까요. 좋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도 왜 저러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연기는 잘했어요. 좋은데 네네. 인물 설정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다 하나씩 네. 걸리는 것들도 있고 너무 평면적인 것도 있고 그렇죠. 하다못해 모든 것을 주인공인데 불구하고 자기가 헤쳐나간 것도 없고. 그렇죠. 다 우연히 네. 만들어간 상황들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 예측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네. 맛있었던 부분, 맛없는 부분, 그리고 이 메뉴 추천할지 안 할지 한 줄 평 별점 부탁드릴게요. 네. 영화라는 건 네. 뭐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장르 중에 하나예요. 네. 음악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느와르고 여자들이 주체가 돼서 움직이는 느와르라는 거는 일단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불꽃 연기력을 많이 홍보자료로 쓰면서 많은 분들을 낚을 수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은 맛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솔직히 영화 정말 그 옆자리의 아저씨가 얘기했던 쓰레기 같은 영화는까지는 아니지만 좋은 글들이 올라올 만한 그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개연성들 다 엉망이고 우리가 그렇게 연기 잘하는 사람들 다 모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저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그런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맛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 맛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 상황 그렇죠. 자체가. 네. 자, 이 메뉴는 저는 물론 지금 영화관에서 어벤져스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이 차이나타운이 잡고 있더라고요. 그 배급 상영관을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잡은 거 보면 이 영화는 뭔가 이해관계가 극장가와 통하지 않았나. 이게 배급이요. 네. CGV 아트하우스예요. 그렇죠. 네. 네. CGV에서 CGV는 엄청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근데 하나가 진짜 아트하우스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상업 영화를 했던 게 아니고 네. 그 예술 영화로 접근을 했다는 거죠. 애초에. 그렇죠. 근데 아트하우스관에서 개봉을 안 하고 일반관에서 개봉하는 그렇죠. 상황인 거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낚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별점은요. 네. 지극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쵸. 사실 뭐 제가 그 대중들을 대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 저희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 거니까 저희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으시는 거고. 네. 저는 별 반개 반개 주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맛있었던 부분은 일단 배우들 연기 같은 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설정도 솔직히 괜찮았어요. 근데 맛없는 부분에 가서는 그 인물의 구성이라든가 그리고 전개 방식 그리고 제가 장점으로 말했던 나머지 것들 길게 말할 것 없이 설정과 연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맛없는 부분을 하고 싶네요. 정말 네. 세트도 괜찮았어요. 근데 왜? 아니 화면 좋아요. 화면 예뻐요. 네. 촬영도 촬영 그렇죠, 되게 좋아요. 괜찮았고, 어두운데 색깔 그렇게 뽑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두운데 색도 잘 뽑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액션도 뭐 그 상황에서 전문가가 아니고 막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뭐 괜찮을 수 있어요. 액션 좋아요. 액션도 좋았어요. 나머지 것들 다 하여간에. 심지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제가 못된 걸 수 있는데 네.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에 초청받았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영화 잘 만든다는 게 아니고 뭔가 있을 거예요. 네. 그건. 좋은 영화 많은데 왜 굳이 이게 갔을까가 의심스러운 거죠. 자, 최근 한국 영화 좋은 영화 하나만 얘기할까요? 전 20 되게 괜찮게 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했던 것 중에 따진다면 저희가 뭐뭐 했었죠? 한국 영화는 20도 했었고 장수상해도 했었고요. 장수상해. 그리고 소셜포베도 했었고요. 몇몇 개 했었죠. 저는 우리가 특히 김기덕 감독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예술성을 논할 때 또라이 같은 거를 예술성으로 좀 많이 두는 경향이 있어요. 자, 스물하고 장수상해하고 소셜포비아를 보면요, 영화도 또라이 같지 않잖아요. 되게 평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정말 잘 뽑았어요. 그 세 영화가 다. 제가 한국 영화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 세 개의 영화들을 내가 이 영화 씹어먹기 하길 잘했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런 거 놓치고 갈 뻔했네. 한쪽으로 잘 만든 영화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연 이 영화가 정말 또라이 같아서 예술성으로 점수를 많이 준다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긴 해봐요. 이건 그 예술성이라는 거는 참 애매한 포인트잖아요. 네. 그렇고요. 저는 한 줄 평을 말하자면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라는 의문으로 남기고 싶어요. 주제의식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좋은 한 줄 평이네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네. 이거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여자애가 그렇게 해서 버팅겨가지고 거기서 그 우두머리 됐다고? 그게 끝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 있던 실화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그게 뭐 크게 와닿는 얘기도 영웅담도 아니고. 아니 김고은 씨가 지금 싸워야 될 상대는 어벤져스인데 아니 어벤져스 상대로 싸워왔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의 히어로들과 싸우시는 분인데 거기서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비추천이고요. 네. 저는 점수는 그래도 후하게 주고 싶어요. 연기력 같은 거 잘했기 때문에 한 2.5점? 네. 그 이상은 줄 수가 없네요. 저도 마지막으로 한 줄 평하고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죠. 그 제 한 줄 평은요, 맛있는 중국집에 가서 고량주를 먹고 싶어질 것이다. 이게 저의 한 줄 평입니다. 음식을 안 시키고 고량주만. 아니요, 맛있는 음식과 음식과 함께. 그러니까 짜장면에 고량주 한 잔 하고 싶어질 영화입니다. 진짜 맛있게 먹더라고요. 김혜수 씨. 제밥에 관심이 더 많다는 뜻이 같이 들리네요. 음식만 맛있어 보여요. 파스타도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뭐 하죠? 다음 주 영화가요. 네네. 지금 안 그래도 고민 중이에요. 네, 내일 개봉작이 뭐 일단 개봉작 영화 중에서는 투나잇 스탠드를 할까 하는데 네네. 이게 로튼 토마토 평가를 보니까 너무 안 좋더라고요. 투나잇 스탠드는 어떤 영화죠? 원나잇 스탠드를 하려고 했던 남녀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 집에서 못 나가게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틀을 보내게 되는 그래서 그 투나잇 스탠드 얘기인데 평가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했다가는 괜히 욕만 먹을 것 같아서. 어느 미국 영화인가요? 그랬던 거 정확히 모르겠어요. 외국 영화예요. 외국인들이 나오는 영화인데 이걸 했다가는 괜히 욕만 먹을 것 같은 거예요. 차이나타운과 이어서 이걸 했다가는 많은 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네. 아니 근데 차이나타운에 지금 평가 굉장히 좋다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한 게 뭐냐면 세이주 씨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제가 좀 이거 너무 병신 같다라고 해야 이게 그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양쪽에 균형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왜냐면은 제가 보면 지금 인터넷 글을 쓰시는 분들의 거의 90%는 좋은 글이에요. 10%도 안 돼요. 나쁜 글들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근데 좋은 장점도 많은 영화야, 솔직히 따지고 보면. 장점 많은데 어쨌든 재밌게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도 지금 그냥 평론가가 아닌 그런 관객의 입장에서 그쵸, 맞아요. 이야기를 하려고 영화 씹어먹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관객은 딱 되게 단순한 게 뭐냐면요. 재밌으면 돼요, 영화가. 맞아요. 재밌으면 와 재밌었다 하고 말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재밌었나? 너무 불쾌하기만 하고 막 되게 그랬는데 막 이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세이주 씨가 난 재밌었어 이렇게 하면 이게 균형이 맞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는 연출적인 면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좀 걱정이 돼요. 이번에 아마 안 좋은 댓글들이 달릴 거를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하지만 저희 영화 씹어먹기 그 저희들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또 저희 의견을 그냥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니까 뭐 예쁘게 좀 봐주셨으면 하네요. 또 하나의 영화는 여튼간에 다른 영화는 뭐냐면요. 이거는 예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그게 일본 영화 아닌가요? 맞아요. 일본 영화인데 이게
그 9일에 네네. EBS에서 방영을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9일이면 며칠? 토요일이요. 아 좋은데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 때 하거든요. 저희 좋은 영화 하나 하죠. 네, 그거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영화로. 그래서 이 영화를 이제 이걸 들으신 분들은 혹은 네. 이걸 지금 보시고 안 보셨다면 한번 보시고 그리고 네. 보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영화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하고 매드맥스 싶습니다. 개봉 언제 해요? 그거는 그 다음 주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네. 저희는 그 다음 주는 매드맥스를 소개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예.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시거나 지금 저희 이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 어디로 연락 주시면 네. 되나요? 저희 아니 이제 대본에 그것도 안 줘. 좀 써줘. 아니 저희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본이 있어요. 네. 아 대본이라고 뭐죠? 뭐라 그러죠? 뭐 간략한 대본인 네, 거죠. 간략한 네. 대본이 있습니다. 저희 내가 어느 순간부터 막 방송하는 거 예. 봐도 근데 그걸 안 써주네. 자, 어느 순간부터 이메일 주소 같은 걸 적어주지 하지만 않습니다. 외웠습니다. 네. 자 다이제스트 시네 골뱅이 gmail.com이고요. 네. 스펠링은요 digest 그다음에 cine 골뱅이 gmail.com입니다. 자 틀렸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마음껏 욕해 주십시오. 때려주세요. 전 때리지 마세요. 세디스트 아니에요 저는. 본 방송의 발언은 두 남자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이 영화에 대한 보편 절대적인 평가가 아님을 밝힙니다. 영화 씹어먹기 위원회는 영화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개인의 차이에 따라 모두 느끼는 바가 다름을 인정하며 그 차이를 존중합니다.